만물이 살아나는 생명의 계절 봄. 종잣값은 해마다 올라 금값보다 비싸고 세계 종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총성 없는 종자 전쟁 시대. 새로운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 수십만 개의 씨를 뿌리고 세상의 유일한 최고의 품종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다. 2012년 봄, 종자 강국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에 위치한 한 비닐하우스 농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은 요즘 농부 한만희 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종자를 뿌린 지 며칠 사이 파릇파릇 새순이 올라왔지만 올해 부쩍 오른 종자값이 문제. 작년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돈을 종자 구입에 썼다. 이 트레이 안에 청양고추가 200주가 들어가 있는데 종자 한 입에 200원꼴입니다. 일반 청양고추는 20원에서 30원인데 반해 이 청양고추는 종자 한 입에 200원이기 때문에 한 10배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청양고추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표 작물. 하지만 그 종자 공급은 미국 기업 몬산토가 독점하고 있는데 역병과 바이러스에 강한 신품종이라고는 하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게 고추 농가들의 공통된 의견. 그동안 써오던 종자는 공급을 줄일 것으로 보여 울며 겨자 먹기로 신품종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가격 인상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앞으로 또 얼마나 오를지 걱정이다. 모든 그 상품이나 제품은 가격 상승의 요인이 있으면 그 상승 요인만큼 단계적으로 이제 인상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통례인데 이렇게 단위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조금 농민들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경기도 이천의 한 비닐하우스 농가. 겨우내 가꾼 치커리 수확에 푸른 생기가 넘쳐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수확을 마친 땅에는 다시 새로운 종자를 심는데 역시 종잣값 걱정이 태산이다. 2~3년 주기로다가 그래도 한 20% 정도 하여튼 계속 오르고 있는데 기계농과 상업농이 일반화되면서 농부들은 종자를 직접 받아쓰기보다는 종묘회사들이 개발한 종자들을 구입해 농사를 짓는다. 하다못해 모종조차 사다 심는 요즘 농부들의 한숨이 깊다. 저희가 이제 전업으로다가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비닐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서는 시장을 공략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농사를 져가지고 그 생산성도 떨어질 뿐더러
또 저희가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사서 쓰고 있습니다. 상품 가치를 생각하면 우량 품종으로 등록된 종묘 회사의 종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저렴한 가격의 채소를 마음껏 사 먹던 시절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린 요즘. 종자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그중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신품종 파프리카와 토마토. 씨앗 1g당 가격이 9만 원에서 13만 원까지의 금보다 훨씬 비싼 상태다. 이렇게 종자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외국 종자회사에 지불하는 로열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이후 국내 종자회사들이 외국 업체에 넘어가면서 국내 종자 산업은 종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 품종에 지급되는 로열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IMF 터지고 나서 국내 회사들이 많이 이 외국계로 넘어갔는데요. 그때 기존에 있던 국내 회사들이 부르짖던 게 있습니다. 외국 회사들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할 거다. 종자 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요. 뚜껑을 열고 지금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봤을 때는 국내 회사들도 어느 정도 그런데 동참을 하고 있다. 가격 인상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식량 부족 등으로 종자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은 M&A를 통해 세계 종자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세계 종자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5%씩 성장해 2020년에는 지금보다 2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나라 종자가 차지하는 규모는 고작 1.5%에 불과하다. 국내 토종업체들이 있어도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종자 개발의 핵심인 유전자 분석과 기능성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로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나의 종자를 심으면 우리가 뭐 100개에서 200개의 씨앗을 또 맺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의 이제 블루오션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종자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종자들을 그동안에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었다는 거죠. 외국 수입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나라는 해외로 로열티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을 국내에서 개발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의 한 대형 할인마트. 연일 치솟는 물가에 걱정이 많은 요즘.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김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 만점. 많고도 다양한 종류의 김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는데,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삼각김밥과 퓨전 김밥 코너는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다. 하지만 이 김 상품에 우리가 잘 모르는 진실이 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김의 대부분이 토종 국내산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되는 김 중 20%가 세계 최대 김 생산국인 일본의 품종으로 로열티가 붙는다. 거의 다 한국에서 다 오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그냥 오는지 몰랐어요. 바닷가에 살면서 그 자연산을 이렇게 발효하고 같이 짐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채취하는 걸 우리는 보고 알지만은 그 일본에서 수입해가서 실온 수입해서 뿌린다는 것은 듣는 것이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로. 김은 물론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 모두 로열티 지급 대상.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먹던 김밥 한 줄, 다시마 한 조각에도 로열티 걱정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가 품종 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인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한 지 10년.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온 국제신품종보호제도가 올해 초부터 모든 식물로 확대됐다. 국제신품종보호제도는 우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을 촉진함으로써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그동안 로열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내 감귤, 딸기 재배 농민과 해조류 양식어민들의 걱정이 많다. 여전히 외국 종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 국가적인 차원의 품종 개발로 더욱 치열해질 세계 종자 확보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로열티가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내에서 개발해가지고 국내 품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게 이제 빨리 육종가들로 하여금 우수한 품종을 육성해서 국내에서 육성해서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계속 제일 좋은 방법이고 또 그래서 국가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땅끝 마을 해남의 한 바닷가. 아직은 차가운 새벽바람을 뚫고 배 한 척이 바다로 향한다. 도착한 곳은 전국 최대 수산 규모를 자랑하는 김양식장. 이른 새벽부터 김 수확이 한창이다. 지난해 9월 바다에 설치한 발에 김의 종자인 포자를 부착하는 채묘에 들어간 지 5개월. 본격적인 채취 작업에 들어가는데 올해도 어김없는 풍년이다. 엽채 길이만 최대 1m 30cm로 일반 김보다 6배 이상 크다. 일본에서 들여온 그 도입 품종은 병해라든가 어장 적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 맞는 토종 개발 품종에 비한다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품종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김의 종류는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어온 종자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일본 품종의 김을 양식해온 이곳 어민들은 지난해부터 국산 품종 김을 생산하고 있다. 성장이 빨라 한 달 간격으로 수확하던 것도 20일로 열흘이나 앞당겨져 수익성도 좋아졌다. 크는 속도가 크니까 아무래도 길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량도 훨씬 더 많고요. 기존의 양보다는 한 1.5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